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이제 국회 정무위에 제출돼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충돌이 점입 가격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양 기관에 마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까지도 주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거 이제 한국은행 모습입니다. 이 한국은행 전경인데 몇 년 전에 이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도된 건데 사진이 아주 멋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오정근의 속속경제에 전자금융법 개정안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충돌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계속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은과 금융위원회 간의 빅브라더법이라고 해 가지고 빅브라더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주요 내용만 한번 보면은 그것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논란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지급 결제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빅테크 거래가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빅테크 거래 정보 수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마구잡이 수집은 곤란하다. 가정 폭력 막자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고요. 빅테크 업체 토산에 대비해서 개인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스 논란은 이것이 인제 개인정보를 다 모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스다 하는 얘기고 과장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수장 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내막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현재 이 빅테크 간편 결제가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평균 거래액인데요. 금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액이 거의 지금 현재 보면은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액이.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 업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어 IT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빅테크는 흔히들 ICT 큰 ICT 기업들 빅테크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커지면서 모든 것이 인제 ICT로 결제가 되고 거래가 되고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 산업과 그 ICT 산업 간의 간격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흔히들 빅 블러라고 그러죠. 간격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제가 인제 한국 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과 ICT가 융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문제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 결제에 진출한 것을 두고 결점을 누가 관장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인제 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은 본래는 인제 산업인데 금융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한국은행이 관장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느냐 뭐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지급 결제 업무만 간편 결제만 진출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토스뱅크라든지 혹은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중국에도 뭐 마이뱅크 같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급 결제뿐이 아니고 간편 결제뿐이 아니고 지금 뭐 은행, 보험, 증권 이번에 토스증권도 나오죠. 카카오증권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결제 뭐 이렇게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런 싸움이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른 히럴드 경제 그 사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 간 대차 거래의 청산인데 그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국회에서도 지급결제 권한은 한은의 고유 업무임을 규정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금융결제원이 과거에는 어음교환소에서 발전된 겁니다. 과거에는 어음교환소라고 해서 인제 전국의 각 지역에 어음교환소가 있고 또 서울에도 큰 중앙 어음교환소가 있는데 이것이 인제 사실은 지금이 어음이 없어지고 전자결제로 바뀌면서 금융결제원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중앙은행에 속한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결제 권한은 한은의 고유 업무임을 규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지금도 한은법에서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업무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놓고 볼썽사나운 설정을 벌이고 있다 하는 그 매일경제 그 사설에서는 정무위에 상정된 정건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본래 빅테크들의 금융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청산 제도화와 빅테크 내부 거래 외부 청산 의무화 규정이 한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관리하는 최종 대보자 기능을 가진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이자 책임이며 금융감독 당국이 결제원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면 업무 충돌과 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것이 빅브라더스법이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게 빅브라더스법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원성수 위원장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왜 이런 빅브라더스가 나오냐면은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금융 당국이 이렇게 결제 내역을 들여다보는 건 한국은행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사례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인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중국의 경우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사실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지적한 이유는 궁색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죠. 아직 계획 개방을 해서 우리가 교류는 많지만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제도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져와 가지고 빗대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옹졸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법안들 보면은 여러 법안들이 외국 사례를 자꾸 드는데 외국에 체크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쪼끔 이제 우리 한국 중앙은행에 관련된 중앙은행의 그런 탄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중앙은행이 탄생하기 전에 자유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리뱅킹이라는 거죠. 자유은행 제도. 자유은행 제도는 여러 상업은행들이 존재하면서 그 상업은행들이 화폐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자율적인 지급결제 청산소와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게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급결제 청산소도 결국은 상업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청산소의 한계가 점점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업적인 청산소니까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없어지면서 인제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신뢰도가 가장 좋은 중앙은행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프리뱅킹이고 센트럴이 지급 결제 제도의 중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이게 센트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급결제 청산소의 중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공적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다른 상업은행들과는 다른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했다 해서 센트럴 뱅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급결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통화정책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제 특히 인제 1923년에 있었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대공황,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인제 중앙은행의 기능이 통화정책 기능이 추가되면서 강화된 거죠. 이러한 제도가 인제 자유은행 제도에서 센트럴 뱅킹으로 넘어와서 근대적인 중앙은행 제도를 처음 탄생한 것이 1694년 영란은행입니다. 지금도 영국은 그 흔적이 남아서 예컨대 스코틀랜드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화폐를 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제도가 본래 이런 지급 결제를 중앙에서 청산하는 데서 공신력을 가지고 청산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영국의 찰스 굿하트라든지 혹은 이태리의 이런 여러 책들에서 중앙은행의 역사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진화해 온 그런 것에서 많은 연구가 이미 됐습니다. 되고 있고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금융 안정 기능입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금융 안정 기능을 한국은행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안정 기능이죠. 금융 안정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급 결제 안정, 최종 대부자 기능, 거시 건전성이죠. 바로 지급 결제 안정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지급 결제를 안정시켜 줘야 된다. 돈이 좀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남으면 또 가져오기도 해서 이자도 주기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면서 지급 결제 안정 기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 상업은행 그 금융회사들이 지급 결제 문제가 없는가를 언제나 상시 규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것 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상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많은 중앙은행이 이런 문제 때문에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최종 대부자 기능,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으로 뱅크런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어느 금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권력이 없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최종 대부자라고 하죠, 중앙은행은. 그래서 이런 상시 규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문제가 정말 절실하게 그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비록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던 영국 같은 데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영란은행 안으로 감독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부총재가 2명이 있어요. 하나는 MPA라고 그래서 모니터리 팔리시 오소리티를 담당하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총재가 있고 그다음에 FSA라고 그래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오소리티라고 그래서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부총재가 있습니다. 미국도 연준에 금융 감독 기능이 대거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연방 감독청이 있지만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거시 건전성 기능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시 경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시 경제 안정성이 금융 안정에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IMF라든지 뭐 BIS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혹은 각국 금융당 감독 당국들이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기는 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명시되어 있고 미국 연방 준비제도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국도 이제 고용 안정을 추구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이 본래 지급결제 안정에 출발을 한 것이고 또 지급결제상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 내부자로서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 공급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를 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런 기능을 갖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한국은 금융위원회라는 게 따로 존재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거느리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실 위기가 발생하면은 최종 대부자가 아니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감독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위기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인제 금융과 빅테크 경기가 사라지고 있는 금융 IC 융합 시대에 지급결제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를 누가 간주하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인제 중앙은행의 가운데서 이런 금융회사들의 지급결제도 하고 최종 대부자 기능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평상시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면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나 통화량이 바뀌면서 경제를 조절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비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업무뿐이 아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그런 큰 빅테크 기업이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지금 그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자회사인 금융 지주회사인 엔터 파이낸셜은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고 그래요. 그 엔터 파이낸셜 산하에 은행인 마이뱅크를 비롯해 가지고 쭉 뭐 증권, 보험, 카드, 결제, 심지어는 신용 분석과 조사까지 다 그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과 금융과의 융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인 지급 결제를 두고 관장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관장하나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앞으로 인제 이것이 굉장히 더 확대되고 이런 문제가 인제 대두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금융 안정을 위협할 상황이 될 것인가 이것이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금융업 진출이 계속 활발해지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과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어 지금도 뭐 네이버의 그 후보 결제는 은행과의 조인트해서 하는 거거든요. 은행과 조인트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조인트는 은행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금융 제도에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중앙은행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가 될 경우에 금융과 빅테크 경계가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금융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제도는 한 번 붕괴되면 경기가 다 붕괴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금융제도가 이제 붕괴되면은 건전한 기업들도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인제 그래서 앞으로 이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이걸 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빅테크 기업과 금융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융합 시대에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 안정을 위협할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위협이 될 상황이 오면은 결국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 발권력을 가지고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관건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이 제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행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몇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도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저축은행들 이금융권도 결국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로 되면서 은행권의 문제가 비화되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1997 년도에도 이금융권의 종금사의 그런 어음들이 대거 은행들부터 먼저 돈을 인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금융의 영역 진출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금융 제도의 안정성 이런 것을 유지를 통해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은 불가피하게 중앙은행이 이러한 정보들을 상시 어 살펴보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제가 뭐 금융을 오랫도록 연구한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가 왜 여기 나오는지조차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뭐 또 너무 제가 어느 한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기 언론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빅테크 거래가 커지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중앙은행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아니 왜 함께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뭐 우리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금융감독은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왜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같이 숟가락 얹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 부분 자체가 벌써 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왜 이런 이 문제가 오해를 오느냐 하면은 벌써 금융결제원장을 금융위원회에서 내려보냈어요. 아니 지급결제 업무를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인데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중앙은행 출발이 바로 센트럴 뱅킹이라는 출발이 과거 프리뱅킹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중앙은행에서 하게 되면서 출발한 건데 그리고 그 지급결제 업무는 한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교환소였다가 그것이 인제 디지털 금융으로 바뀌면서 금융결제원으로 바뀐 건데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엄교환수로 관장했었죠, 한국은행이.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금융이 되면서 금융결제로 바뀌었는데 그 원장을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가고 그런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결제원장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것이 지금 밥그릇 싸움,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하는 정부의 여러 뭐 금융위원회뿐이 아니고 여러 정부들이 대개 보면 자리를 낙하산 갈 수 있는 자리 보존을 위해서 언제나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보면은 뭐 과거에 보면은 우리 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그 수출은행과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사실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정말 좀 크게 우리가 국가 경제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금융과 빅테크 경기가 사라지면서 금융 ICT가 융합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고 있는 정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완전 탈정치고 오히려 경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나 금융 ICT 융합 시대에 어떻게 금융 산업 발전시키고 금융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를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만 오직 이 문제를 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하여튼 제가 참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 탈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조직 간의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서.